있을 것 같습니다. 몇 자리를 알아봐야겠네요. 몇 자리를 알아볼까요? 그럼 벌써부터 공습경보! 공습경보! 네. 이 먹을 자. 수도 있나요? 만약 이게 먹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아침입니다. 국민 곁에 KB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KB? 벌들이 이제 사는 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지금 뭐 모양이 네. 방향이 일정하게 이렇게 있어요. 네네. 이게 뭐 방향을 설정하는 뭐 이렇게 방법이 있나요? 아무데나 막 이렇게 둬도 되는 건지. 사람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랑 그러니까 사람이랑 비슷하게 벌들도 벌이 좋아하는 공간들이 있어요. 공간.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양봉장을 이제 구하셔야 되고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조건이더라도 그늘이 진 곳에서는 벌들이 잘 안 커요. 벌은 햇볕이 되게 잘 드는 공간. 햇볕 잘 드는 네, 공간. 그래서 벌이 좋아하는 공간을 몇 가지 조건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벌은 남향이나 뭐 이런 햇볕이 계속 비칠 수 있는 공간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남향을 바라봤을 때 되게 제일 좋고요. 그 남향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남동향이나 아니면 남서향 뭐 이 정도 수준까지가 좋고요. 너무 북향이거나 그러면 아니면 너무 동향이거나 그러면 벌들이 잘 안 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얘가 너무 그늘이 져 있어. 예를 들어서 한 뭐 2시만 오후 2시인데도 햇볕이 쪄야 되는데 햇볕이 쬐는 게 아니라 막 그늘이 많이 져 있어. 그런 데는 벌이 잘 안 커요. 일단 이런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기 벽이 있잖아요. 벽. 네. 저희가 이 벽을 있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놨던 이유가 뭐냐면 이 벽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바람을 막아줘요. 바람. 네,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런 특히나 잠시만. 공습경보! 공습경보! 네. 네, 잡았습니다. 녀석. 경찰님 천동원! 이 먹을 자. 수도 있나요? 만약 이게 먹어가지고 스태미나에 좋다고 하면 이게 씨가 말릴 텐데 너무 보통 바람을 막아주는 지형지물이 있으면 좋아요. 지형지물.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북쪽이나 서쪽에서는 찬바람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쵸. 그런 찬바람과 강한 바람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지형지물이 있는 곳. 그다음에 여기 북쪽인가요, 여기가? 여기는 지금 동쪽이긴 해요. 아쉽게도. 동쪽, 아. 예, 여기 이제 옥상은 조금 어쩔 수 없는 조건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따가 저기 보시면 여기 헬기가 뜨는 장소다 네네. 보니까 여기 말고는 저희가 장소를 구하는 게 조금 쉽지 않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당연히 얘네들이 먹이가 되는 식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얘네 먹이가 되는 거를 밀원 식물이라고 해요. 네, 밀원. 요즘은 이제 이름을 조금 더 순화해서 꽃샘 식물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 벌들의 활동 반경이 약 2km까지 가요. 네, 멀리는 2km까지 가니까 그 2km 반경 내에 벌이 좋아하는 꽃과 나무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벌이 좋아하는 꽃과 나무도 또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아카시, 아카시아. 뭐 메밀, 밤나무, 그 다음에 뭐 피나무, 그 다음에 팥배나무, 뭐 이런 나무들이 있거든요. 보통 한 600여 종이 있어요. 그 중에서 그냥 대표적으로 다 모르겠다. 아카시나 밤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키워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장소를 일단 세 가지의 조건에 맞는 장소를 구해 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전화기에 요즘 대부분 다 나침반은 있잖아요. 나침반 있죠. 그렇죠. 나침반을 가지고 우리 방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벌이 드나드는 문, 그걸 이제 소문이라고 하는데 네. 벌이 드나드는 문이 남쪽이나 남동쪽이나 뭐 어쩔 수 없다면 남서쪽 뭐 이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남서쪽. 현재 지금은 남서쪽일 거예요. 네, 네. 현재 원래는 남쪽으로 하려면 이걸 좀 더 이쪽으로 틀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쪽으로 틀면 조금 사람들 여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남서쪽으로 했는데, 자, 이제 한번 우리 그러면 방향을 좀 살펴볼게요. 나침반으로 이렇게 쭉 해보시면 남서쪽. 여기가 남쪽이에요? 정확하게 따지면은 남쪽으로 하려면 이쪽이 좀 더 낫죠. 이렇게. 이쪽이 180, 이 정도가 180도니까 네. 딱 이 정도가. 이 원래는 정도. 얘 벌통의 방향을 이렇게 이 정도로, 틀어야 되겠네, 이 정도로 원래는. 틀어주는 게 훨씬 더 벌들이 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죠. 예.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 보시면 혹시 네. 소음 측정기라고 한번 소음 측정기요? 네. 저 소음 측정기를 검색을 다운받은 해보- 적이 없는데. 앱스토어나 아니면 뭐 구글 플레이 뭐 이런 데에서 검색해 보시면 소음 측정기를 검색하실 수 있어요. 네. 소음 측정기를 다운 받으시면 현재 우리 공사장의 소음은 몇이다, 몇 데시벨이다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음이 예전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만 요즘은 그 소음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소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소음이 굉장히 높다는 건 그 주변에서 무언가 어떤 행위들, 뭐 공사가 됐건 무언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벌들도 되게 사나워져요. 소음이 높은 장소, 소음이 높은 장소 다 깔았나요? 네, 깔았어요. 네, 깔아보면 지금 한번 보면 이렇게 해서 예. 소음이 어디가 높은지를 보는 그쵸. 거예요. 근데 현재 지금 대략 한 30, 40 정도 되는 네, 그냥 40. 일반 가정집 정도의 수준인데 네. 이거 되는 거죠? 되네요. 예, 올라가죠. 네. 자, 그러기 때문에 소음이 우리 보통 그냥 정상 여기 보면은 초록색 네, 스피치. 예, 스피치 정도에 있어야지 벌들이 되게 좋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막 노이즈로 넘어가는 게 네. 지속적으로 계속 노이즈로 넘어간다. 네. 그러면 벌들 입장에서는 거기는 여기는 계속 벌들이 사나워질 수 있다. 벌을 못 키우는 건 아니에요. 네. 키울 수는 있으나 사나워지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장소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벌 소리는 안 들리네요. 큰 차이는 안 되죠. 네. 자, 그리고 피해 주셔야 되는 곳, 대표적인 곳이 4군데가 있어요. 4군데가 있는데 네. 첫 번째로 장소. 이런 장소는 키울 수는 있으나 네. 키웠을 때 벌이 잘 안 크거나 또는 벌들이 사나워지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 피해야 되는 장소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방금 얘기했던 소음이 높은 장소들이나 이런 진동이 심한 곳, 공사장 주변 네. 이런 곳은 피해 주셔야 돼요. 이런 곳에 벌을 키우면 벌들이 막 진동 때문에 네. 얘네들이 사나워져요. 두 번째 피해야 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두 번째는 축사 근처. 축사 근처. 2km 반경 내에 만약에 축사가 있다. 네. 그럼 그 축사에서 뭘 가져오냐면 오줌에 약간의 나트륨 성분이 있대요. 어떻게 그걸 알고 그걸 물고 와요. 그래서 그걸 자기네들의 그 새끼를 키울 때 또 쓴다고 해요. 더러운 거네요? 그렇죠, 더러운 거죠. 아. 그래서 그것도 좀 피해 주셔야 되고 세 번째 피해 주셔야 되는 곳, 습한 곳. 습한 곳. 네, 습한 곳들은 보통 얘네들이 습하면 질병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습한 장소에 있는 애들은 잘 안 큽니다. 크더라도 좀 덜 크다 보니까 그런 습한 곳 피해 주셔야 되고 네 번째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번째? 네 번째요. 네 번째 바람이 많이 부는 곳? 바람이 많이 부는 곳? 뭐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을 수 있는데 그러면 꽃 말고 다른 달달한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공간. 설탕? 맞아요. 설탕이나 뭐 엿이나 아니면 뭐 초콜릿이나 이런 걸 생산하는 공장이 공장. 만약에 주변에 있다. 그것도 2km 반경 내에 있다. 그런 장소 피해 주셔야 돼요. 그런 장소에 만약에 그걸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폐수에 가서 그걸 물어와요. 폐수.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네. M&M 공장 있죠. 그 네네네. 초콜릿 공장. 초콜릿 공장에서 근처에서 누가 벌을 키웠는데 네. 꿀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면 빨간색, 파란색, 녹색 막 이런 꿀이 나왔어요.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거는 먹을 수 없는 건가요? 그렇죠. 먹을 수는 없죠. 폐수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4가지 장소는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했을 때 잘 생각해 보면 어디 장소가 제일 좋냐? 그냥 한 단어로 딱 떠올리기 좋은 장소가 있어요. 몇 자리? 맞아요. 오, 진짜요? 예습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몇 자리? 몇 자리가 딱 뒤에 북서쪽에선 대부분 막아주는 그 산이 있고 여기는 앞에 평평하고 강이 앞에는 있고. 앞에는 뭐 물 약간의 깨끗한 물 정도는 가져올 수 있는 정도고 그 다음에 보통 햇볕이 계속 잘 되는 곳이니까 그런 장소들은 일반적으로 잘 큽니다. 그래서 피해야 될 것과 반드시 필요한 거 이 2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앞으로 우리가 랜선 양봉할 때 또는 아바타 양봉할 때 좀 더 편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자리를 알아봐야겠네요. 몇 자리를 알아볼까요? 그럼 벌써부터 몇 자리를 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바닥에 네. 이렇게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자갈이라든지 식으로? 이런 걸 경숙경보! 경숙경보! 가장 좋은 건 약간 무릎 한 여기 이 정도 네. 이 정도 높이까지 받침대를 해주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허리도 아프지 않고 네. 그래서 좋은데 근데 이렇게 자갈을 깔아주거나 이렇게 데크를 설치해주는 이유는 보통 거기에서 올라오는 지열들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막아주긴 해요. 확실히 막아주다 보니까 이런 걸 까는 거고요.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노지, 저희는 이제 옥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깐 거지만 일반적인 노지 같은 경우에는 받침대를 쓰는 걸 더 권장합니다.
받침대를 썼을 때 비가 오더라도 그게 튀지 않고 음. 물통 안으로, 벌통 안으로. 그리고 내가 허리가 덜 아파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받침대를 쓰시는 걸 더 추천드리고요. 네. 네, 터 잡기에 대한 거를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셔서 네. 한번 가서 저도 이제 어느 자리에 놔야 될지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주소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위성 지도를 보고 아, 지도로. 네, 위성 지도나 아니면 네, 그 로드뷰. 찍어놓은- 네, 네. 로드뷰 같은 거를 보고 저희가 여기는 좀 괜찮네요, 안 괜찮네요에 대한 아, 간접적인 판단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네.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직접 벌통을 열어서 네. 보기 전에 우리가 벌통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벌통은 왜 이런 모양이고 예,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벌집 틀 하나하나가 왜 이런 원리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네. 다음 주에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네. 그럼 다음에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숙 경보. 경숙 경보. 이놈의 새끼들 어디 갔어? 지금 여기도 지금 말벌 와가지고 말벌 이 녀석들 뭐 하나 볼까? 여기다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와, 오, 너무 많아, 너무 많아.